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이경주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LG전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LG전자 냉장고가 달린다. 좀 생뚱맞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급등이 좀 나왔죠, 며칠 전에. 그래서 그 LG전자를 좀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그 핵심만 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냉장고가 달린다 그렇게 해놓고, LG전자는 전기 전자 회사인가? 제가 이렇게 좀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그 LG전자는 전기전자 회사로 지금 속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재료가 좀 하나 나왔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LG전자는 12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자동차 부품 사업 내의 그린 사업 일부를 물적 분할해, 또 물적 분할한데요. 물적 분할해 마그나와의 합작 법인인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투자 금액은 합작 법인이니까 양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하나 세우는 건데, 투자 금액은 두 회사를 합쳐서 약 1조가 조금 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합작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뭘 생산하냐? 전기차용 모터하고요, 인버터. 이 인버터는 그 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모터, 인버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앞으로 일정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는 임시 주주총회잖아요. 정기 주주총회가 아니고. 그래서 2021년 내년이죠. 3월 달에 열리는 그 정기 주주총회, 즉 주총에서 물적 분할안과 합작법인 설립이 승인이 되면 7월, 내년 2021년 7월쯤에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잠깐 그 마그나라는 회사가 좀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 알아봤는데, 마그나 이게 그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그 세계 3위래요. 그래서 캐나다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마그나가 재조명받고 있다. 마그나는 애플이 신차 개발을 검토하던 때부터 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그나는 이미 전기차용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보면은 그 합작 법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대략 그 요약을 해보면, 일단 출범 시기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 되는데, 뭐 승인 나는 거는 별다른 무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거의 승인이 난다고 봐야 될 테고, 그래서 2021년 7월에 이제 출범을 정식으로 하고, 이 지분 구성이 중요하죠. 합작 법인은 지분 구성이 중요한데, LG전자가 51%의 지분을 갖고 마그나가 49%. 그래서 LG전자가 그 지분이 한 2% 많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주식 가치는 9억 2,500만 달러, 뭐 한 9천억이 좀 넘네요. 1조가 조금 안 되고, 본사 소재지는 인천이다. 그래서 주요 생산 제품은 모터, 인버터. 인버터는 제가 이 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량용 충전기 등 이 파워트레인을 생산한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새로 만들어지는 그 신설 법인의 가칭이지만, 이름도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이 또 뭔가 하고 제가 좀 봤어요. 파워트레인 그랬더니, 이 동력을 전달하는 일련의 기구를 말하고 동력 전달계라고도 하는 표현도 있다. 그러니까 동력 장치를,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력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부품 몇 가지를 뭉뚱그려서 그냥 파워트레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클러치,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 프로펠러 샤프트, 드라이브 샤프트, 디퍼렌셜 등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용어지만, 때로는 트랜스미션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할 때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의 다 그 파워트레인이란 다 총칭해서 말하는 거구나. 동력 전달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그 LG전자의 현재 4대 주력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H&A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생활 가전, 뭐 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걸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H&E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선 주로 TV를 만들고, VS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선 주로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이 되겠죠. 전자 장비 부품 이걸 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현재 이렇게 네 가지 주력 사업 분야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LG전자는 그 거의 뭐 생활 가전이랑 TV 이런 게 먹여 살린다고 봐야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 사업부도 삼성 갤럭시한테 밀려가지고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VS 사업부, 즉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런 VS 사업부도 그렇고, 뭐 그래도 뭐 그죠? 그래서 그 이 4대 사업 분야 중에서 그 VS 사업본부, 즉 자동차 부품 전자 장비를 생산하는 이 사업부가 계속 만년 적자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삼성하고 애플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뭐 그냥 계륵,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이끌 수도 없는 계륵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VS 사업부, 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VS 사업부는요, 매출이 1조가 넘어요. 1조 6,500억인데 영업 손실이 660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업과 더불어 계륵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마그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계 3위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그 LG전자가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업체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그 마그나가 애플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얼마 전에 이건 난 기사인데요. 그 애플이 그 자동차 시장에 특히 전기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한대요. 그래서 2024년 애플 전기차 나온다. 자체 설계 배터리를 탑재하고 아이폰처럼 외주 생산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흑자 내는데 17년이 걸렸고 애플카는 성공이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보면은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가 재조명 받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 기사에는 뭐 테슬라가 흑자 냈는데 17년 걸렸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테슬라는 이미 뭐 훨씬 뭐 10년도 전에 시작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그 전기차에 대한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개인 소비자들도 그렇고 인식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애플의 선택을 받기만 한다면 테슬라처럼 뭐 흑자 내는 데까지 17년이나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야 걸릴 거예요. 1, 2년 내로 이렇게 뭐 성공했다,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좀 이 17년보다는 많이 기간이 단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핵심 포인트로 돌아가서 보자면, 저는 한 대략 한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아니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첫 번째, 마그나가 애플의 선택을 받으면 자율주행차 시장의 폭스콘이 될 것이다. 대만의 폭스콘 아시죠? 그 애플이 아이폰 만드는데 설계나 디자인은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하고, 그 실제 조립하고 만드는 거 하드웨어 쪽은 전부 다 대만 폭스콘에다 그 물량을 다 몰아주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뭐랄까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마그나는 이미 아우디 등 완성차 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소형 자동차를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 LG와의 합작 법인도 애플의 공급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도 웬만해서는 탈락보다는 좀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건의 핵심 포인트는 대량 생산을 체제를 조기에 구축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시장에서는 아직 선두주자가 없대요. 그래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식이냐면, 지금 주요 자동차 업체 메이커들이 개별적으로 부품을 주문해 갖고 파워트레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만약에 구축해서 이 제조 단가를 좀 낮출 수만 있다면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애플의 전기차 시장 장악 여부가 되겠죠. 아까 뭐 테슬라가 흑자 내는데 17년 걸렸다고 그랬는데 뭐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뭐 글쎄요, 제가 뭐 정확히 예언을 할 수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하여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가 흑자 내는데 걸렸던 그 기간보다는 훨씬 더 흑자 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그림은요, 그 마그나가 이거 예전에 한 건데, 마그나가 소니 있잖아요. 그 소니하고 함께 협동을 해서 만든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그 보시면 마치 그
뭐 스케이트 보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냥 다 파워트레인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파워트레인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걸 그림으로 표시화해서 즉 도식화하면 이런 모양을 대략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동 모터가 있죠. 그래서 LG전자가 전기차의 구동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모터, 인버터 이런 거, 그리고 헤드램프, 인포테인먼트 이런 거를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LG그룹의 계열사 LG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또 만들고, 그리고 LG 이노텍이라는 계열사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는 차량용 카메라, 그 다음에 통신 모듈을 만들고, LG 하우시스라는 계열사에서는 자동차 시트 등 내장재, 외장재를 만들고, LG U+라는 통신사가 있잖아요. 계열사 중에 여기서는 자율주행 통신 5G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이제 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에서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죠. 그럼 뭐 거의 다 만들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뭐 그죠? 이 타이어만 빼고, 그리고 이 이제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그 자동차용 배터리가 이 바닥 밑에 여기 쫙 깔리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완성차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왜냐하면 배터리하고 파워트레인하고 연결을 이어 붙인 다음에 여기다 그 뭐 지붕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붕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차체 만들고, 그다음 유리창 만들고, 뭐 범퍼 달아 붙이고, 그다음에 뭐 와이퍼 이런 거 끼우고 뭐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은 전기차를 만들려면, 완성차로 만들려면 핵심은 배터리하고 파워트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LG 계열사에서 뭐 전부 다 도맡아서 이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전기차 완성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바짝 긴장해야 되는 업체가 하나 있겠죠. 어딜까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되겠죠. 현대차 중에서도 또 현대차도 계열사가 있잖아요. 어디죠? 자동차 부품 하면 떠오르는 계열사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이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주력 사업으로 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LG하고 완전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대모비스 측에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그 IT 업체 대 완성차 업체의 미래차 전쟁 이런 제목으로 달린 기사를 제가 좀 잘라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IT 업체와 완성차 업체로 양 진영으로 갈린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IT 업체 중에서 이번에 새로운 업체 동맹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죠? 물론 이거는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니죠. LG 전자하고 마그나하고 합작 법인 만들겠다, 이거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애플이 이 LG하고 마그나가 합작한 법인에다가 이제 외주를 주느냐, 물량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못 받는다, 애플의 선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 동맹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데, 일단 선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플, LG, 마그나 이렇게 삼각 동맹의 하나 이제 IT 업체 중에서 새롭게 나오는 거고, 이 구글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쪽은 뭐 이미 시험 비행 다 했어, 아니 그 주행 다 마쳤죠. 이미 몇 년 전에. 그래서 웨이모 2018년 말 로보택시 미 애리조나주에서 상용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글로벌 IT 업체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은 지난 6월 달에 죽수를 인수해서 무인 배송차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이번에 완성차 업체 진영을 볼까요? 현대차죠. 현대차도 얼마 전에 기사 났죠. 전기차 플랫폼 2-GMP를 개발했다. 그래서 앱티브와 합작하고 2023년도에 로보택시 미국 주요 지역 상용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완성차 업체 쪽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진영이 GM 쪽이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그래서 LG하고 합작을 해갖고 얼티움 배터리 개발하고 생산 이런 계획이 있고, GM 크루즈 로보택시를 준비 중에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차 업체 진영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기반으로 해서 ID.3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업체와 완성차 업체로 양 진영이 나뉘어지고 있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 LG전자의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구광모 회장이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나이키 반등한 LG그룹 시가총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올해죠. 1월 2일 연초 때만 해도 총 그룹의 시가총액이 83조 4,802억이었는데 12월 24일 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약 2배가량 증가를 해버렸어요. 134조 9,986억. 거의 뭐 시가총액이 135조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LG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LG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 두 개 계열사가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보면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두 회사가. 그래서 LG화학의 시가총액은 57조 7,445억, LG생활건강은 25조 3,796억. 그 다음이 이제 LG전자하고 주식회사 LG인데, 주식회사 LG는 뭐 지주회사니까 뭐 그렇다 치고, LG전자가 시가총액이 18조 3,286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채 시가총액이 채 10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LG생활건강과 LG화학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LG전자가 마그나와 법인이 이상 없이 잘 순탄하게 신설이 되고 애플의 전기차에 있어서 선택까지 받는다면 LG전자의 시가총액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 뉴스나 이슈가 있나 그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아직 그 합작법인 설립하기로 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재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크게 나온 재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뭐 셀트리온 삼형제 인기 견고, LG전자도 매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LG전자 이건 냉장고죠. 인스타뷰 냉장고 신제품 CES에서 공개 이 정도고, LG전자 전기차 부품 합작사 소식에 LG그룹 측 강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오늘 날짜 12월 28일자. 그래서 요거를 좀 눌러보면 LG전자 전기차 부품 합작사 소식에 LG그룹 쪽 강세 뭐 이렇게 쭉 나는데, 오늘 오전 10시 25분 현재 LG전자는 전날보다 12.95% 오른 1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뭐 이 정도 뭐 소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것도 오늘자 날짜예요. 12월 28일자 오늘자 오전 10시 9분에 올라온 뉴스인데, LG전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의 강세다 뭐 이 정도 나와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그 합작법인 설립 이후로 큰 재료 이슈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지금 뭐 오늘이 아까 얘기했지만 2020년 12월 28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정확히 오후 1시 29분입니다. 지금 현재 12만 8,500원을 주가가 기록하고 있고, 최고값 13만 6,500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다 윗골이 달고 조금 지금 밑으로 밀렸는데, 그래서 현재 14.73%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보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이분 날이죠. 이날은 종가가 11만 2천원 정도 됐고, 이날 이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쳤는데 12월 23일 날 11만 9,500원으로 종가가 되면서 29.61%, 그래서 상한가를 쳤는데, 이때 위아래 꼬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거래량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약 6.28% 정도가 빠졌다가 오늘 다시 또 14% 15% 이렇게 윗꼬리 달리면서 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 장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대략 한 14%, 뭐 13%에서 뭐 15%그 사이로 그냥 종가가 상승으로 종가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잠잠했죠. 잠잠하다가 23일 날 그 합작법인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보면은 그 개인 보유 수량은 좀 늘었어요. 이날 대략 한 12월 2020년 대략 2020년 10월 6일부터 개인 보유 수량이 좀 늘고, 외국인은 반대로 좀 줄었는데, 지금 뭐 수급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볼까요? 그 증권사 창구를 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잠깐 보면은, 이게 조금 일단 그 거래원 보면은 그 키움증권, 미래에서 삼성증권, KB증권, 한국증권 이렇게 5대 증권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지금 매수 쪽이 이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매도 쪽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1195만 주 정도 되네요. 매도 쪽이. 그리고 요 매수 쪽이 1251만 주 정도 되네요. 두 개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JP모건에서 67,891주를 또 매수를 했네요. JP모건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은 뭐 별다른 게 뭐 크게 뭐 우리가 뭐 주목해야 될 만한 건 없고,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네요. 수급 쪽은. 그리고 이제 주가인데,
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뭐 늘 항상 마무리는 제가 뭐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매수 및 매도 관련 의견을 내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유하고 계신 분, LG전자를 나는 이미 사서 들고 있다 그러신 분은 그냥 뭐 마음 편안히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히 먹고 그냥 팔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신규로 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은 요거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그냥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합작 법인이 신설하기로 했다. 그게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 제로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는 당분간 더 이상 제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물론 그게 승인 날 확률은 매우 높지만 승인이 나도 막 내년 7월에나 이제 공식적으로 합작 법인이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6개월 정도 더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올까? 물론 뭐 애플에서 만드는 전기 자동차 뭔가 또 연관돼 갖고 뭔가 재료가 나오면 또 반짝하고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LG전자는 그 단타 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 대상으로 봐야지 이걸 단타 칠 대상으로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무거운 주식이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주식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 주식은 좀 단타로 봐야 될 주식이 있고요. 이 주식은 반면에 장기 투자로 보고 좀 묻어둬야 될 만한 그런 주식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주식마다 있는데 저는 굳이 그 따져 본다면 LG전자는 단타 칠 대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저 같으면 신규 매수는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무슨 소리냐? 나는 이거 LG전자에 아마 단기간 계속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규 매수를 할 생각이 강하다 그러신 분은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근데 다만 몰빵은 치지 마세요. 몰빵은 치지 마시고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장기 투자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금이 100%에서 굳이 그러신 분은 30% 내지 40% 정도만 들어가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보유하신 분이야 뭐 그냥 마음 편히 들고 계시면 되고 아셨죠? 그래서 오늘 LG전자 그래서 LG전자는 더 이상 이제 제가 제목을 아까 뭐 냉장고가 달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마무리를 지으면 LG전자는 더 이상 이제 뭐 세탁기 팔고 뭐 스타일러 팔고 공기청정기 팔고 냉장고 팔고 이런 회사라기보다는 이제는 자동차 회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일종의 물론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뭐 웬만한 거 다 만드는데 뭐 그죠? 배터리부터 시작해갖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쪽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시트 그 다음에 자율주행 통신 차량용 카메라 통신 모듈 뭐 다 만들잖아요. 거의 완성차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이제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 만드는 그런 가전 회사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위주의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꽤 흐르겠지만 거기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뭐 드릴 말씀은 뭐 다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LG전자 냉장고가 달린다. 우리가 이제 LG전자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